강의에 와스는 있습니다. 예, 와스에 대한 부분은 있고요. 그 외 품질에 관련된 것도 들어있고, 개발에 관련된 것도 들어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다 이제 고급 자바 고급 실무 과정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자바 고급 실무에 다루는 것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엔지니어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잘 쓰는 그런 거 뽑아내는 게 저희 중요하진 않다 이거죠. 그거 잘 사용하면 대단한 능력 아닙니다. 예. 스프링 프레임워크요 너무 대중화되어 있어요. 저거 잘한다고 되는 겁니다. 제가 자바 실무 과정 스프링 프레임워크 뭐 백날 잘 가르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배워야 되는 것들. 스프링 프레임워크 가지고 백날 얘기해봐야 다 웹만 얘기하죠. 하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그 많은 자바 이 규격들 중에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써야 되는 핵심 규격들, 그걸 어떻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녹여냈고, 그걸 어떻게 내가 써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교육들을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자바 고급 실무 과정에 다뤄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빌드하는 방법. 여러분 빌드 우습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드가 품질 관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 줄 아십니까? ISO 15504, 1504 스파이스, CMM 같은 이런 품질, 프로세스 개선 관련된 그런 규격들에서 이 빌드가 카테고리 하나입니다. 굉장하죠. 예. 운영과 관련된 기술들. 여러분 운영 우습게 보시죠? 운영 우습게 보셨다가 큰 코 다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운영은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파트입니다. 소스 코드 이해 잘해야 되고, 시스템도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쉬려고 운영 가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요, 여러분을 망치는 겁니다. 자, 개발 잘해야지.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도 알아야지. 자, 제가 다루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막 가리킬 거를 막 지금 강의를 할 거를 쫙 뽑아봤어요.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빨간색은 제가 가리킬 건 아니고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어, 품질 관리 쪽에 퀄리티 어슈어런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릴리지 매니지먼트며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버전 관리, 그리고 단위 시험, 그리고 빌드입니다. 그게 지금 화살표로 관련된 거죠. 거기에 플러스 성능 튜닝. 그래서 제가 나왔던 게 퍼포먼스 프로파일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퍼포먼스 프로파일링의 국내 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로우 레벨로. 예,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를 뭐 몇 강 되진 않지만 제가 보여드릴 거고, 이것과 관련된 게 JVM, 자바 가상머신입니다. 자바 가상머신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알아두셔야 되죠. 여러분 힙 사이즈 같은 거 아주 우습게 보시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운영을 하지 제대로. 백날 그런 거 모르면서 개발 끝나고 쉬겠다고 운영 가시면 안 된다는 거지. 퍼포먼스 프로파일링도 못하면서 무슨 운영을 합니까? 그죠? 자, 자바, 아파치 통캣, 제이버스 애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오픈소스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오픈소스 와스도 제대로 못 쓰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잘 알아셔야 됩니다. 자, 통캣 웹 컨테이너죠. 요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 웹 컨테이너에 올려서 동작시키면 웬만한 거 다 들어가죠. 근데 고객이 때로는 자바 이 규격을 다 구현한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이브스 애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거 써야 되고, 이건 다 프로덕션에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 로깅 잘 하세요? 로그4j 맨날 API만 쓰시죠? 로깅 정말 중요하거든요. 컨피그레이션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런 대규모 시스템들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로깅을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로깅 강좌 있고요. 그다음에 비동기 메시징 서비스 정말 중요한 규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JMS를 관련돼서 자바 메시지 서비스로 프로젝트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규격도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규격인데도. 네. 그다음 JPA. 자, EJB에서 NTT ORM 모델인데 NTT 모델입니다. 하이버네이트가 이제 이런 건데, JPA는 규격이고 이 하이버네이트는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이런 규격을 하이버네이트에서 똑같이 표준대로 구현해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버네이트에는 JPA 구현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강의에 JPA 베이스로 하이버네이트 설명할 거고 하이버네이트도 설명을 할 겁니다. 아이바티스는 너무 흔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책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예, 할 겁니다. 그런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웹 기반으로 초점을 맞추진 않을 거예요. 그건 이미 다른 강좌에서 이미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보다는 어노테이션 베이스로, 요즘 진행하는 어노테이션 베이스, 그다음에 기타 웹 외에 다른 것들까지 다
현업에서 정말 고급으로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 REST. 자, JAX RS라는 규격이 최근에 표준화되었고 이게 자바 2.6에 들어갈 건데 이 REST는요 AJAX, 모바일, 이기종 시스템 이런 거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주 구현하기 쉬운 규격이에요.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EXJS 같은 그 웹, 그 UI 프레임워크라든지 AJAX,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다른 아더 시스템들, 이기종 시스템, 단넷이라든지 뭐 자바 간의 연결 이런 것들을 HTTP 프로토콜 상으로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REST거든요. 자, 저는 이거 강의할 겁니다. 이거 떠오르는 규격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웹 규격이고요. 이거 강의하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해야 되죠. 네, J유닛. 여러분 J유닛이 왜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품질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다 쓰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꼭 필요한 데만. 네. 그다음에 아파치 메이븐 정말 중요하죠. 엔트는 다 압니다. 메이븐은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박진선 씨가 최근에 무슨 자바 개발 책을 쓴 게 있어요. 네. 제가 사실은 메이븐 책을 하나 쓰려고 했었는데 박진선 씨가 메이븐에 관련해서 조금 책이 나와가지고 책이 그 조금 들어있어서 제가 이제 메이븐 책은 포기하고 있는데 번역본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요. 여러분 서버 버전 제대로 쓰십니까? 제대로 못 쓰시죠? 여기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이런 것들 리더로서 주도적으로 멘토링을 하려면 정말 FM대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릴리즈라는 메커니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릴리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대로. SI 프로젝트 가면 대충 와로파를 빌드해서 서버에 올리고 그냥 디플로이에 운영 들어가죠. 네,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급이라면. FM대로 이런 것들을 쫙 진행하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고급으로서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뭔가 이 체계를 알고 있어. 내가 맡기면 이 사람 프로세스 진행 잘할 것 같아.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스킬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스킬들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강의는 아파치 메이븐, 릴리즈 매니지먼트, 서버 버전, 그다음에 퍼포먼스 프로파일링, 자바 버추얼 머신, 그다음에 아파치 톰캣, 제이버스 애플리케이션 서버, 로깅, 자바 메시지 서비스, 하이버네이터, 아파치 아이바티스, 뭐 스프링, 레스트, EXJS, AJAX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시간이 남은 이제 아파치 미나도 볼 텐데 이 아파치 미나는요 통신회사에서 많이 쓰이고요. 일반 증권회사 같은 데서 쓰일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TCP/IP 프레임워크인데 이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엄청난 그 자바 NI의 퍼포먼스를 누리는 아주 구현하기 쉬운 TCP/IP 프레임워크이라서 여러분께서 이거 알아두시면 정말 현장에 나가서 고급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막 나열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죠. 사실 이 정도만 하면 한 몇 년 동안은 아주 그냥 몇 년이 뭐야 한참 동안 또 굉장히 그 고급 엔지니어로서 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남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살아남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는 그 현장에 나가서 능력을 인정받고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다그 꿈이고 그 인정받는 거 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강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남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아주 그 핵심만 씹어서 쉽게 그리고 표준화시킬 수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급 강좌답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대신 배워보시면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여러분께 전달을 할 거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쓰일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만 그렇게 해드리면 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적용시키고 하는 건 여러분께서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2부에 걸쳐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내가 고급 레벨로 가기 위해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스프링 프레임 같은 거보다는 좀 더 스프링부터 다른 방법으로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데서 이런 강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강좌는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저의 그 자바 고급 실무 과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이 위기의식을 좀 느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스프링 프레임에 배운 데만 너무 초점 맞춰놨나? 그냥 JSP 만드는 거면 너무 초점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